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대민입니다. 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중등 고등영어 공부 이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대체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저랑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학생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영어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학생이 뭐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싸우자라는 의미로 저한테 질문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대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래도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학생한테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학생도 끄떡끄떡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과정에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말하자면 12년 정도를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외국인만 만나면 그렇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나요?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외국인이 수능 영어를 풀어보면 점점점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본 건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뭐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어권 국가 출신인 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한국 학생들이 푸는 수능 영어 문제를 이제 보고 나서는 와, 이거 어떻게 푸냐? 한국 학생들 진짜 대단하다. 이 대단하다라는 말이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였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만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한국 학생들이 하는 영어 공부 이거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제 입장에선 좀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카메라를 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도와줘왔던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풀어놓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 교육의 하위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볼게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읽기, 문법, 쓰기, 말하기, 듣기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할 때는 이런 순서로 중요성을 부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읽기, 문법에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요. 그런 것 같죠? 모의고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읽기가 대부분입니다. 읽기가. 그리고 문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 영어 교육의 현실인 것 같고, 듣기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의고사에 듣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실 듣기 공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투자한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버벅일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저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지향점이 논문과 학술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영어 공부는 수능을 위한 영어 공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그 더하기 빼기 수학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수학 능력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올바로 학습을 할 수 있겠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은 대부분 논문과 학술지 또는 영어로 된 원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당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영어로 된 문서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어려운 수능 지문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수능 지문에 나오는, 수능 영어에 나오는 그 지문들이 논문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단련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던 그 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니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듣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을 만났을 때 버벅이는 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읽기와 어법은 잘합니다. 다만 말하기가 조금 서툴러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들은 읽기와 문법보다는 말하기 듣기를 더 잘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말을 공부하는 미국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생각엔 문법적인 부분은, 한국말에서의 문법적인 부분은 한국말을 공부하는 미국인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의 문법적 지식보다 미국인이 알고 있는 한글의 문법적 지식이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들은 그 영역을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건 우리가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공부하고 외국인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영어 말 못하냐, 왜 이렇게 버벅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이렇게 질타받을 만한 문제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질문이 뭐였죠? 중등 고등 영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대체 뭘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그럼 수능은 대체 뭘 위한 시험인가요? 우리가 대학생이 되어서 올바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버벅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물론 말 잘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이 그런 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중등 고등 영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영어 공부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하기 듣기가 잘 하고 싶으시면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수학 능력 시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읽기와 문법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등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느라 매우 힘드시는 시기를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고생을 하시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